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또 이어서 한번 이 손자병법을 투자와 함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손자병법에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함께 같이 공유해가면 굉장히 좋은 그 강의가 되거나 혹은 소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오늘 제가 배우고 공부했던 걸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꾸준히 무언가에 공부를 하면서 축적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손자병법도 제가 이 투자와 그 연결성을 찾는 그 장이 구지장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구지장까지 왔으면 이제 11편까지 왔어요. 이제 총 13편까지 용강까지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11편까지 왔다는 건 거의 다 왔고, 그 앞에 내용들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앞에 실렸기 때문에 철학적이거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뒤에는 조금 더 기술적이거나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상화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지편의 첫 장인 그 손자가 말하는 그 용병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병의 원칙에는 산지, 흩어져 도망가기 쉬운 지역이 있고, 경지, 쉽게 퇴각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며, 쟁지, 양측이 싸우는 땅이 있고, 교지, 사방이 만나는 지역이 있으며, 구지, 사통팔달의 지역이 있고, 중지, 군대의 보급에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있으며, 비지, 움푹 꺼진 땅이 있고, 위지, 사방이 포위하기 쉬운 땅이 있으며, 사지, 죽을 수밖에 없는 꽉 막힌 땅이 있다. 제후가 땅에서 전쟁을 하는 곳을 그러니까 자신의 땅에서 전쟁을 하는 곳을 산지라고 한다. 적의 땅에 들어가 깊지 않은 곳을 경지라고 한다. 아군이 점거에도 유리하고 적군이 점거에도 유리한 곳을 쟁지라고 한다. 아군이 갈 수 있고 적군도 올 수 있는 곳을 교지라고 한다. 제후국의 땅에 세 나라의 국경과 접하고 있어 먼저 이르는 쪽이 천하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을 구지라고 한다. 적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성과 읍을 등지고 있는 곳을 중지라고 한다. 삼립 험준한 곳, 늪지 등이 있어서 행군하기 어려운 곳을 비지라고 한다. 진입하는 길이 좁고 돌아 나오는 길은 멀어 소수의 병력이 적군 다수의 병력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위지라고 한다. 빨리 싸우면 생존할 수 있나 빨리 싸우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는 곳을 사지라고 한다. 이 때문에 산지에서는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되고, 경지에서는 멈추어서는 안 되며, 쟁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교지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되며, 구지에서는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고, 중지에서는 사방으로 약탈하며, 비지에서는 신속하게 통과해야 되고, 위지에서는 모책을 써야 하며, 사지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내용이 방대한 것만큼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9가지의 지형을 이렇게 산지, 쟁지, 구지, 교지, 중지, 위지, 비지, 사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느끼는 거는 어떤 지형을 구분할 때 어떤 모양, 예를 들자면 비지, 움푹 꺼진 땅, 화경 미지, 사방이 포위하기 쉬운 땅, 교지, 사방이 만나는 지역, 이런 어떤 형태가 그려지죠. 머릿속에서 어떤 움푹 꺼진 땅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구분도 있지만, 경지, 쉽게 퇴각할 수 있는 지역, 중지, 군대 보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리고 사지, 죽을 수밖에 없는 꽉 막힌 땅. 이게 어떤 모양으로 형상되진 않거든요. 물론 간간히 모양으로 형상될 수 있는 예시들이 있지만 다양한 예시를 포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지는
도망갈 수 없는 어떤 배수진을 치는 곳도 되기도 하지만 뒤에 산을 띠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늪지대나 이런 게 뒤에 있어서 도망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어떤 그 모양보다도 특성을 가지고 나누는 역할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그 지형에 따른 어떤 행동을 제시하는 방향성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자산마다도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없는 자산. 예를 들어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은 임대부동산이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든지 채권에 현금 흐름이 있죠. 하지만 그냥 이제 거주하는 집이라든지 임대를 안 놓은, 그리고 그냥 맹지나 혹은 그리고 금이나 원자재 같은 석유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이 없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나눌 때도 어떤 위험도에 따른,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그 채권이라든지 현금, 단기 채권을 말하지만 위험자산은 주식이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원자재를 말하거든요. 이런 성격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만 지형을 구분하지 않고 자산도 하나의 기준으로만 자산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가능성, 그 해석의 지평을 열을 때 그 자산의 구조도 다양하고 그리고 지형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점을 손자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땐 대부분 지형하면 어떤 구조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만 그 특성을 나누지만 손자는 그렇지 않았다. 기능적으로나 혹은 다른 어떤 활용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지형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손자는 우리가 보면 사지라고 하잖아요. 사지라고 하면 그냥 도망가야 되는 땅이라고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땅이라고 나와요. 뿐만 아니라 산지는 여기 보면 자국 안에서 일어날 전쟁인데 자국 안에서는 내 지형이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겠죠. 왜냐면 내가 잘 알고 있고 수비하기 용이하고 혹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과 내가 내 안방에서 싸우는데도 그런 것을 지향하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과 이점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점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불리한 점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사지는 단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한신의 전법도 그러한 전법에선 그러니까 군대를 어떤 사지로 선택함으로써 병사들의 어떤 그 사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적군에게 방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지형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산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자산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음식료라든지 의약품은 경기 방어주라고 선택하기도 많아요. 단순히 말하면 꼭 먹어야 하고 꼭 써야 되니까 경기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소비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 음식료 분야도요, AI가 접목되고 혹은 소프트웨어 발전하고 그리고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고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방어주라는 어떤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에 벗어나 AI와 혹은 생산성에 증대되는 똑같은 어떤 역할로서 그리고 제지 사업은 뭐 이메일이나 전산문서로서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택배로 또 다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자본의 흐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흐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형을 하나의 국한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그 기준을 어떤 모양으로만 두지 않고 점차 다양한 관점으로 볼 때 그게 관점으로 보고 나누고 생각할 때 내 재산을 다채롭고 그리고 하나에 쏠리지 않게끔 분산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투자와 어떻게 커넥션 하는지를 본다면 내 투자의 방식이 좀 더 세련되고 고품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쉽진 않아요. 왜? 손자가 말한 것처럼 사지나 산지 이런 데에서는 전쟁을 피하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군이 아는 지역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인프라나 민간인들이 공격받거나 다치거나 혹은 수도 같은 곳에서 전쟁을 하면 함락이 돼서 한순간에 나라가 휘청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곳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특성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 기업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고정돼서 볼 수 없다. 재무제표가 막상 재무제표만 꽂혀있는 회계사 같은 경우에 적자 같은 기업은 절대 살 수 없겠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라면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비전이 미래에서는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필수제라면 과감히 그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골고루 이 기업을 공부하고 배워갈 때 정말 편견을 갖지 않고 기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다. 손자가 말하는 여기 구지에서 첫 장에서도 그런 걸 암시해 주는 거죠. 어떤 지형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생각해봐라. 그거를 사지나 산지나 다양한 지형에서의 1차적인 사고를 넘은 2차적인 사고에 대한 손자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고전을 해석하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돼야죠,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손자병법은 뭐 전쟁 어떤 거라고 해서 지금 현대전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녹아있고 삶이 곧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손자병법은 나의 어떤 투자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내용이 조금 저만의 생각으로 풀이하는 걸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의 구절을 읽고 투자와 접목시킨다면 지금의 하는 투자가 한 단계 퀀텀 점프가 돼서 타인에게 하여금 좀 더 럭셔리하고 세련된 투자 스타일을 발휘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3월이 돼서 경칩이 오고 지나고 좀 더 봄이 오지만 역시나 추위는 아직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유념하셔서 돌아올 봄에는 더 화창하고 즐거운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